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삼복이라는 가운데 첫 번째 되는 복날로 초복입니다. 흔히 여름이 시작을 말하지요. 하지만 더위는 6월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서지방과 충청권 전북 영부권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내륙에는 이미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내로 올라 매우 덥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충격을 받아 미 대선을 흔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미국에선 킹 목사가 암살된 혼돈이 1960년대를 거쳐서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자취를 감췄던 정치적 암살이 다시 시도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증오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미 핵 공동 지침 첫 문서화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미 반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 즉 공동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성 확장 억제 즉 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 지침에는 북한이 핵 도발을 할 경우 언제든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앞으로 한미가 공동연합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조약을 맺어서 북한 핵의 위협이 더욱 커진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공동지침은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미 정상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쪽에 달하는 공동지침은 군사기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시, 평시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영 전개 등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핵 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력 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가 확대되고 미국 전략 자산과 연계해서 한미 핵과 재래식 통합 즉 CNI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지침은 즉각 효력을 가집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인 전략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전략 폭격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 방어에 투입돼서 확장 억제를 가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큰 틀의 약속 아래 전력 자산 전개를 미국 쪽이 결정하고 한국에 통보해주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해주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8월 진행될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구체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우리 측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특정 핵 잠수함에서 응징 공격을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측과 미국이 합의한 것입니다. 양국은 유사시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 보안 체계도 구축합니다. 특히 한미는 북한 핵 위기 시 한미 간 핵 관련 민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과거와 달리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 시 양국 정상은 즉각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것도 공동지침에 명문화됐습니다. 또 우리 측 요청에 따른 미 전략자산 전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양국 국방부의 공식 문서일 뿐 현 단계에서는 한미 연합작전 계획 등에 반영될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핵우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재래식 전력과 어떻게 유기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이 정도 수준까지 핵 억제력을 보장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한미의 핵 재래식 전력 통합 방식을 보다 면밀히 구체화하고 이를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작전 계획으로 도출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공동지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미 전략자산의 24시간 전개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가 있었으면 사후적이라도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핵 없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공격당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 협정에 서명까지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핵 우산으로는 억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 측의 개입을 줄이고 동맹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번 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서화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는 했지만 국제정치에서 불변의 원칙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지침만 믿고 자체 핵 보유 노력이나 핵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